그 세 가지 이 문제 흐름 이것만 풀어도 뭐라 그럴까요? 국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그룹은 지금 시점에서 왜 보냐예요. 결론은. 카카오페이 급등하는데 다음 스텝 매도하고 한 2, 3개월은 쉬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이유는 여러분들 작년도에 그 10월에서 한 3개월 동안 우리 에어클래스에서 특집으로 그때 고려한 영풍이 막 그 지배구조 그 MBK 갖고 싸울 때 저는 그 앞으로 이 사모펀드 3법 개정되고 이 사모펀드들의 공격적인 횡포가 아주 더 극심해지고 그 다음에 자진상패도 많아질 거고 이런 그 선수들의 집단의 그 머니게임이 극심할 것 같아서 일단 그룹별로 취약한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특집 그 방송을 만들어 갖고 한 10편, 10개 그룹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게 무료로 그때 강의한 게 올라갈 겁니다. 그때 이렇게 카카오의 투자 역사를 봐야 됩니다. 거버넌스를 지금 카카오를 할 땐 2015년부터 연구하셔야 돼요. 삼성그룹도 2015년, 현대차그룹도 2015년이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서 아주 중요한 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배구조를 공부하다 보면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특히 삼성그룹 이때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시고 이때부터 뭐 삼성 SDS 에버랜드 상장시키고 등등등등 이런 거에 카카오그룹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까이서 이때 정부의 물주기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카카오그룹은 BBIG 펀드로 최고의 에너지 줬지만 그때 꼭지에 물리신 분들은 거의 3년 동안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럴 때 그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팔로더맨 여기에 이제 카카오의 인적 구성들 사업 부분들 계열사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그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주가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투자 역사를 쭉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팔로더맨 계열사는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미래 지도는 어떻게 될 거고 지배구조는 어떻게 될 거고 이 대표되는 분하고 그 인적 구성 상황 이 그림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삼는데 나중에 이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틈틈이 수없이 많이 공부를 해드리는데 이 김범수 의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가 K볼딩스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걸 로얄 패밀리라고 제가 그럽니다. 여기에도 이제 김하영 이분, 김범수, 김하영, 그 다음에 형미선 부부, 형인호 이분도 유명하시죠? 이분 투자한 거 따라가시면 대박을 수익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카오그룹은 보시면 NHN 출신하고 삼성 SDS 출신들의 인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들 한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수영, 권승조, 여민수, 남궁은, 이진수 뭐 등등등등. 이 로얄 패밀리들과 이 공신들의 싸움, 저는 이게 카카오를 망가뜨렸다고 봅니다. 갖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 19만 원짜리 이때 제가 카카오를 절대 15만 원부터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 토막 난다고 그랬어요. 5만 원까지 빠집니다. 이 히스토리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는 3만 원까지 빠지고 지금 급등하는데 이 방송 때 주축은 이제 제가 여기 그 로얄 패밀리는 금융만 갖고 싶어 해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요러한 에너지. 그리고 이쪽은
각자 이제 그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팔아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만큼 튀었는데 나를 달라 하는 거에 대한 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각각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이때 제가 이 방송 헤지펀드에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매각할 거고 여기에 가장 키가 또 카카오 엔터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저는 매각할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동영상을 헤지펀드를 해갖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관계상 이 자료가 두 개나 돼 한 보시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나요? 이게 요거 투자 역사와 이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한번 보세요. 카카오페이를 지금 현 정부가 갖다 예를 들어서 6월 3일 날 갖다 해서 이재명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이 카카오그룹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카카오페이를 보세요. 지금 저는 뭐든지 121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121이 한 3만 원대인데 얘가 11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리고 실적을 좀 확인하시는 게 어떡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제가 4등분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 카카오페이가 상장시켰을 때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24만 8천 원이에요. 저가가 얼마예요? 2만 1천 원이에요. 지금 2만 1천 원대에서 거의 우리가 이 방송을 할 때가 요때거든요. 10월 11월. 15배 같습니다. 5배. 암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스테이블 코인 연결되고 코나아이하고 무슨 해서 결제해서 카카오페이로도 결제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역 화폐 추경 등등 해서 호재만 만발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카운팅을 합니다. 날짜를 세봐요. 월봉으로. 몇 개월 동안 박살이 냈습니까? 37개월 동안 늪에 있었던 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만에 7개월, 8개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6월달에 이게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갖다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 에너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24만 8천 원과 2만 1,200원을 저는 이럴 때 4등분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4등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카카오페이를 눌러봐요. 여러분들도 이 엑셀 갖고 한번 24만 8천 원입니다. 2만 1,200원이에요. 그럼 반이 얼마예요?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즉 1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13만 원 간다고 쳐요. 30%입니다. 30%. 여기에서 승부 트레이딩 하실래요? 저는 실제 요번에 2, 4분기 실적 확인할래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는. 그리고 실제 간 거에 갖다 열서 반 정도 부러지면 가질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매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남드세요 합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도요. 그래서 괜히 이런 데 다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카카오 그룹주 중에 이제 이럴 때 이제 저는 이 122격이 멀어진 걸 가장 이게 카지노 각도라고 보거든요. 카지노 각도. 그래서 언제든지 21선을 만나는 타이밍을 볼 겁니다.
지금 21선 만나면 6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매매 감각은 여기서 21선을 빼요. 21선. 그러면 21선이 가격이 어느 게 빠져나갑니까? 3만 원짜리가 3만 2천 원짜리가 빠져나가요. 그 새로운 가격이 들어오죠. 그럼 21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제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요게 21선이 빠져나갈 때의 가격을 볼래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6월 20일의 가격이니까 7만 9천 원짜리 6만 원을 돌파하고 7만 9천 원짜리. 그러면 요게 하나, 둘, 3일이에요. 그러면 17일 동안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비슷해요. 그러면 20일 지나서 6월 20일짜리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값이 얼마짜리 들어오나? 그때 판단하시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는요. 그리고 굳이 카카오 그룹 하려면 카카오 게임즈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제 탄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죠. 그러면서 가는 척 하다가 급락을 합니다. 요거는 121선. 그래서 6월 20일, 요거는 6월 24일 날 제일 막판에 치고 나가고 그 다음날이 꼭지예요. 이제 너마저 다들 카카오 그룹이 가니까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도 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 카카오 게임즈의 그 주주 구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 역사를 할 때 카카오 그룹에 카카오의 16인이에요. 카카오에. 여기에 그 로얄 패밀리들이 KBO 얼마 안 갖고 있어요. 카카오가 다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이름들 김재영, 송재경, 문태식, 김범 이분들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 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이 투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요거가 이제 그 눌림목을 주고 다시 땡기는 요거 할 때 무슨 카카오 엔터하고 뭐 뭔가 머리를 쓸 건지 요런 그 거버넌스 게임을 해갖고 오히려 저는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는 나온 게 카카오 게임즈만 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거를 지금 흥분한다? 괜히 다치지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버넌스니 카카오 그룹, 이 카카오 그룹 있죠? 카카오뱅크 대부분들 다 21선을 다 하면 한번 사보세요. 21선. 카카오뱅크, 카카오 다들 21선이요. 21선이 어디서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매매 스톱. 그리고 가장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여러분들 이것도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여러분들 디지털화가 됐어요. 저는 저는 전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지 않을 겁니다. 다 아날로그로 좀 하려고 하는 뭐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정보를 다 그러니까 약간의 국가 통제로 해갖고 이 중국이 제일 발달한 건데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국가 통제로 들어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국가의 어떤 효율화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악용하는 상태가 나온다면 끔찍한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면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중에서 저 지역 화폐라든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쪽을 지금 흥분하시는데 하지 마시죠. 이미 그쪽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지역 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가상화폐로
여기 나왔겠나?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투자증권도 팔아드렸고, 7,000원대. 하나씩 눌러보세요. 뭐, 우리기술투자. 다, 얘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작아요. 여기서 뭐 또 유명한 갤럭시와 머니터리. 다 벌써 꺾이기 시작합니다. 다 꺾이기 시작해요. 가상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올라간 게 STO. 이것도 한번, 다 눌러보세요. 증권주도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갤럭시와 머니터리, 최근에 서울옥션, K옥션, 이런 것들이 전 121선에서 멀어지면,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미 한 게임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저는 전자결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헥토파인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120일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특히 3개월 코스로 이것도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6월달 요번 이재명 정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질문이 겹칠지 모르겠는데 요거 3법 개정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3법 개정이 현 정부 뜻대로 될까요? 갑자기 또 다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뜻대로 안 되면 시차가 뭔가 노이즈가 생기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급등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3법 개정하면 다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주시장에서 제가 40년 동안 싸워보면서 느끼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모두 다 좋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의심하라. 여기 보시면 이사 의무 충실, 뭐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 분리선임, 뭐 집중 뭐 등등 해서 뭐 지주회사들, 증권주들 이런 것들, 은행주들 다 어마무시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월 4일 날 이제 국회 상정하고 뭐가 된대요. 그럼 되는 거 보고 하시죠. 지금 수혜주 찾지 마시고. 수혜주가 어디 있어요? 이미 이 개념은 5월 달에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늦었어도. 5월 달에요.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배팅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때 이미 하셨어야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는 이재명 관련된 인맥주가 먼저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정책주로 전환점이 언제냐?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 상지건설이라는 거 요새 떠듭니까? 동신건설 한번 보세요. 동신건설. 얘는 꼭지가 언제 나왔습니까? 꼭지가 3월 달에 나왔습니다. 3월 달에. 제가 이런 꼭지 나올 때 다시 15,000원 원위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항상 반복적인 겁니다. 그리고 상지건설 보세요. 상지건설. 얘는 꼭지가 언제 나왔어요? 5월 달에 나왔어요. 5월 달에. 3월에서 5월 달에 벌써 정치 인맥 관련주가 끝나고 그때부터 정책 관련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지주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가뜩해서 미래에셋증권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3월 달이 얼마예요? 2월 달, 3월 달. 8,000원,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이 얼마예요? 4월 달, 5월 달, 10,000원. 그리고 이때부터 12,000원을 뚫고 25,000원까지 간 겁니다.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얘가 언제적 가격입니까? 이걸 얘 뭐 연봉으로 봅니다. 언제적 가격이에요? 2010년, 12년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분출한 겁니다.
그걸 지금 왜 봐요?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이렇게 100이니까 여러분들이 122격이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 1,000원인데 더블 이상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할 만한 뭐가 수급이랑 끌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7, 8, 9 과정에서 2, 4분기 실적 검증하시고 진짜 상법이 뜻대로 되는지 여기서 저는 오징어 세력들이 딴지를 무지히 걸 거라고 봅니다. 재벌들 또 그의 이해 집단들 그리고 사모펀드들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공과 어공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노이즈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법 관련된 수혜주 지금 찾는다? 꿈 깨세요. 7, 8, 9는 실적 확인하고 실제 상법 개정이 뜻대로 되는지 여기서도 노이즈가 나오는지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됐든 은행주가 됐든 한 번씩 다 눌러보세요.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아투자증권 다 좀 매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월봉으로 한 달은 두고 보자고요. 월봉으로 한 달. 저는 7월 달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7, 8, 9 중에. 4월 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생 매매를 하다 보면. 제가 매일 300씩 양매수를 한번 계속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파생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의 속셈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여러분들, 이 수치,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연합경제TV에 1시간짜리 지금 프로를 한 3년째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을 알아야 전체 시장을 읽는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드리는데, 이번 파생 시장을 읽다 보면, 5월 23일부터가 기점으로, 상방의 배팅이, 여기서부터 이제 상방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5월 23일부터요. 5월 23일이 맥점이고요. 잠시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을 개별 종목 할 때 이 카지노 각도에 당하지 마십시오. 다 좋다고 그럴 때. 요새는 이제 겨울 패턴 이런 것만 찾아다니세요. 관심 없는 거. 2차전지, SKC 최근에 집중해드렸고, 겨울이라는 게 뭐예요? 역별 종목이요. 바닥 끼고 있는 거. 사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나 아시고요. 이미 다 좋다는 거는 이제 이 좋은 게 진짜 합당할 만큼의 재료가 커버가 돼야 돼요. 그게 저는 실적입니다. 그걸 코스닥은 8월달, 코스피는 7월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10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월 9일 기점부터 한번 털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4월 9일부터 트럼프가 만든 저점에서 요새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코스피 200 종목도 보세요. 카카오페이 250, 두산에너비티 200, 두산 160, 풍산 150, 미래에셋 150. 이런 걸 왜 해요?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먼저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이제는 한전기술도 다 팔아드리고 하지 않고 원전에서는 이제 BH만 남았습니다라고까지 하는데 코스닥은 더 합니다. 보시면 비트맥스라는 종목 300%, 델콘 200%, 100%짜리가 몇 개, 우진엔텍, 오브젯, 우리기술, 오르비텍. 최근에 이제 3,000원대 오르비텍 해갖고 요것도 해체 개념으로 해서 단기간에 가장 큰 수준인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급등한 것만큼 가장 큰 악재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 상법 개정 관련주, 지주사들, 증권주들, 은행주들, 그 다음에 원전주들,
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전자화폐 관련주들 다 여기에요. 그걸 지금 왜 봐요? 현금화 시키기 바랍니다. 초보자들 잘못하면 이런 데에서 30에서 반토막. 여러분들 카카오도 가장 화려할 때 카카오도 보세요. 15만 원대 사람들이 바보라고 당했겠습니까? 카카오도 이때 왜 당했어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면 누가 샀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2만 원짜리가 17만 원. 제가 15만 원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15만 원부터. 그때 BBIG 펀드 만들고 그쪽을,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펀드가 만들어질 때를 이제 파킹 시키는구나. 오징어 세력들이 이제 펀드에다 넘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에요. 이 바닥은 그들만의 리그에 오징어의 그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 당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가 됐던 카카오페이가 됐던 이런 것들은 한 달간 좀 쉬어보시죠. 그래서 7월과 8월 달에 그 트럼프가 또 어떤 짓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상법 개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부터 요때부터 뭔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3,100 넘어가니까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다 해갖고 뭐 4천 간다, 5천 간다, 그냥 증권사에서 뭐 그냥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증권사는 여러분들 눈에 콩값을 시게 해갖고 돈 버는 집단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그런 데다 엮이지 마십시오. 이럴 때 철저하게 냉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장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3,100대 잘못하면 2,700까지 부러진 다음에 다시 가면, 그러면 나는 기다렸다 다시. 그런데 주도주 바꿔버리면요. 소부장들이 작년도에 꼭지 잡으신 분들이 그냥 잡았어요? 한미 반도체 때문에 잡힌 거예요. 한미 반도체. 이놈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지 잡은 겁니다. 소부장들. 이 파동 에너지. 특히 요거 2024년도 여기 때 보세요. 2024년도 1, 2월 달에 5만 원짜리가 요 17만 원 요 파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이 코스에 다 소부장을 다 꼭지에 잡게끔 만든 겁니다. 토막나시잖아요. 토막났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 저희가 원전주하고 전쟁 관련주나 전력 설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때 다들 소부장 할 때 과거 동영상 한번 보세요. 소부장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미반도체를 팔아먹는 것 같다. 오징어 세력들이 파킹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력 설비나 전쟁 관련주로 들어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그때 연합TV에서 강조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박살내고 다시 한 개 58,000, 6만 원에서 이제 근데 이게 되돌림이거든요. 전 되돌림 파동이지 이게 다시 고점 뚫고 추세로 안 봅니다. 그게 가려면 삼성전자가 진짜 10만 전자 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왼수예요, 왼수. 왼수입니다. SK하이닉스 대비하면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때가 언제예요? 2024년 7월 달 88,000원입니다. 88,000원. 2024년도 7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 업종 지수가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업종 차트. 2024년도 7월 달입니다. 7월 달. 한번 2024년도 7월 달이 업종 지수가 얼마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딱 중요 꼭지 나온 자리 아닙니까? 2890. 그리고 얼마까지 빠져? 8월 5일 날이 한번 2380. 끔찍했죠, 이날? 그리고 나서 요때가 삼성전자가 7만 전자입니다. 7만 전자. 그리고 요 4월 달 트럼프 때문에 망가진 2280. 그리고 지금 3100이에요. 무려 2021년도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뭐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저 보시면. 45개월 전. 3년 몇 개월 만에 뭐 3,100. 그러니까 3,100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이 에너지 속에 요 때부터 급등한 종목들, 지수보다 급등한 것들은 현금화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시장이 10포인트 공격하면 70, 거의 50에서 70씩 빠졌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오늘도 이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아침만 하더라도 얼마나 소부장 기운이 막 얼마나 느끼세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이럴 때가 가장 찝찝하니까 제가 그 전략을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제가 미래반도체를 하루 만에 엎어치기 때려드렸어요. 엔비디아 150불 돌파. 와우. 마이크로 실적 서프라이즈.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이것 또한 보세요.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가 5월 23일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급등한 것들. 이때가 18,500이고요. 근데 마이크로는 어때요? 시간 외에서. 그래서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고 7월 말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그걸 확인해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 한 달을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3,000을 안착할 건지 또다시 한 2,700~800까지 부러졌다가 다시 가는 하나의 변동의 시작인지를 파생 시장 갖고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고점에서 10포인트 죽였다가 5포인트 올려놨습니다. 파생으로 10포인트 공격은 종합주가지수 50에서 70을 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시가 20개, 바스켓 매도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조단위 매도 나와요. 만기일 날 꼭 그 짓을 해요. 하루만 사는 에너지로 그날 이유 없어요. 파생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때렸다가 그 다음날 다시 사고 하는 그런 변동성 매매를 유도합니다. 그럴 때 바스켓 매도, 패시브 매매 전략이 시장을 요동치게 해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매매 안 하시더라도 이 감각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파생의 수학적 구조를 알아셔야 돼요. 파생 선물은 이게 직선이에요. 상승하면 갖다 해서 하나 사서 먹으면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서 매도하면 직선적 사고예요. 옵션은 지수적 사고예요. 지수적 사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옵션에 갖다 해서 갈 때 급등할 때 끝까지 급등하는지 올려놓고 죽이는지 이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로 바뀌는지 이거 처음 들어보면 모르실 텐데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파생해서 아침에는 저도 상방으로 봤다가 420.0을 깨면서 무조건 하방 그리고 415를 깨면 투매 이런 것들을 전략시키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로 바뀌는 이러한 개념에서 이거를 공부를 하세요.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로 가는 의미. 이게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 행사 가격이 지수입니다. 행사 가격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방 공격이 나와요. 이제 제가 415를 생명선이라고 봐요. 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생명선. 그런데 오늘 공격이 하방 들어갔어요. 그러면 415 행사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나? 412.5, 410 이렇게 2.5씩 행사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선물이 오늘 아침에 올렸다가 400에서 1차가 411, 414, 410까지 공격해갖고 막판에 416까지 갔다 종가는 415.5로 끝났는데 이 행사가를 보세요. 415.
이 415라는 거는 환산지수로 여러분들이 이제 415라는 의미가 여기 보시면 415라는 게 종합주가지수 3074를 공격하겠다. 3100대 3074. 그럼 410이라는 건 얼마야? 3037? 그럼 3000 깬다 그러면 얼마야? 405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 코스피 200을 405. 그럼 10포인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10포인트를 죽이려고 그러면 디자인을 해요. 패시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한 1000원 정도 빼면 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제일 강하잖아요. 10,000원만 빼도 영향있고, 현대차기야 바스켓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매매 주체별 동량이 프로그램 매매를, 뭐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제일 많은 걸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 본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요. 그리고, 파생해서 매매 주체별 동량을 계속 투자자별 동량을 보는데 오늘은 얼마예요? 6,900억, 7천억을 때렸고 금융투자는 많이 팔았다가 줄었어요. 그 대신 ETF를, 펀드를 3,800억 팔았고요. 요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요. 오히려 7천억 팔았는데 ETF는 샀고요. 선물은 2,000이. 근데 요게 30분 단위다 어떻게 변하나 사진을 자꾸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갖다 예를 들어서 그날에 바스켓 매매에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를 했고 기관이 어떻게 매매했나.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한전기술, 한국, H조선 이런 것들을 외국인은 샀고 그러니까 6,900억을 7,000억을 매도했다면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매도는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미래에셋증권 어떠면은 여기 딱 보세요. 그동안 올랐던 갖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관련된 뭐 AI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그 다음에 또 지주사 관련된 것들을 엎어치게 한 거예요. 금융투자도 어떤 때는 이게 쌍끌이로 매도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 팔 때 어떤 때는 기관이 받아주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같이 매도할 때가 그 종목들은 위험한 겁니다. 때렸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가장 영향력이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인데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이럴 때는 저는 분봉에 10분봉 갖고 봅니다. 삼성전자 10분봉을 보세요. 오늘 시가가 고가입니다. 62,000원. 어저께 제 연합경제TV 보셨으면 61,000원부터 62,000원에 다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팔아갖고 HM이니 SK하이닉스 팔아갖고 SKC니 다른 종목들로 이동하라. SKC를 왜 이동해드렸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상승률의 수익률보다 나는 얘가 나을 것 같아. 하저가 패턴 나왔고 120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모카도 한 15만 원까지는 가자. 이거 월봉으로 보면 끔찍한 종목이거든요. 계속 떨어졌다가 남들 갈 때 안 가고 얘는 15만 원 이상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더 급등한다면 2차 전지가 급등해야 돼요. 여기를 월봉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만 체크해 드렸는데 에코프로 BM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23개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월을 4등분해요. 24개월이니까 대충 한 5개월 정도? 한 분기 2번 정도. 그러면 2, 4분기와 3, 4분기. 요때까지 요게 카카오 같이 되는지 볼래요. 월봉으로 한 3개월 정도 양봉 나오나 볼래요. 실적이 쇼크 나오는데도 나오나 볼래요. 그거는 한 8월 달이면 검증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왜 해드리냐면 여기도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분기 실적이 매출이 늘어나고 적자가 흑자로 도와주시면 더 낫죠. 어떤 분이 엔캠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얘는 안 해요. 얘는 실적 확인할래요. 적자가 계속 누적돼서 계속 빨간색 되면
이것도 월봉으로 계속 가더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전고체 하나기술이나 몇 가지만 선택해서 하는 것도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 이거 의외로 잘 맞습니다. 피미니 피맥스파를 한번 그려보세요. 피미니 피맥스파. 어디 있냐? 요건가? 예, 여기 있네요.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이렇게 피맥스파를 그려. 예, 예. 현대차. 여기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분기별 고가만 오른 그린 거예요. 이게 빨간 선이에요. 피맥스. 다 우량이죠. 요거는 분기별 저점만 그린 거예요. 이걸 피미니파라고 그래요. 요 고가 저가를 반이 중심가. 중심값이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11만 8천 원, 9만 2천 원. 요 중심값. 그리고 최저점 날짜도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매출단을 그려요. 영업이익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 영업이익, 여기는 보시면 이때부터 2025년 1사분기부터 간단히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피미니파도 내려가고 피맥스파도 내려가요. 이게 그래갖고 이 2차 전지는 5월 27일이 그 빈집털이 된 대부분의 2차 전지하면 5월 27일 저점들이 많습니다. 각각 종목마다 12월 9일날 저점 찍은 거 있고 4월 9일날 저점 찍은 거 있고 2차 전지는 대부분 5월 27일날 저점 찍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걸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월 2, 4분기 실적 나오고 3, 4분기 갈 때 이게 나빠도 얘가 올라가나 볼 거예요. 그럴 때 중시가가 92,000원. 그리고 분기 맥스가 지금 10만 원인데 이거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에코프로 BM. 지금 딱 10만 원에 와 있습니다. 121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진짜 파동이 살아나려면 21선이 정배열이 돼야 돼요. 요걸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갖고 요게 옆으로 누워도 21선이 올라가면 적어도 요게 12만원, 13만원까지는 가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파동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에코프로 BM이나 SKC 사신 분은 12만원, 13만원 오면 일단 파세요. 그리고 실적 확인하고 눌림목 때 적자가 나오거나 나빠도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땡겨주는지. 요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려면 테슬라하고 BYD한테 물어볼 거예요. 테슬라하고 BYD.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국장의 그 질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런 그 모든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것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다 피미니 피맥스파를 다 그려보시고요. 제가 삼성전자는 이제 요번에 7월 초에 매출은 75조에서 80조 사이, 그 다음에 7조짜리 찍으면 이제 6만 전자 안착하고 6만 5천 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쇼크 파동이 나와요. 생각보지도 않은. 그래서 다시 그러면 중심값이 5만 5천 원이에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열어놓겠어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5만 5천 원에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미리 4등분을 그려놓으면 삼성전자를 미리 앞으로 여기를 6만 5천 원을 넣어요. 여기를 5만 5천 원 넣어요. 중심값에. 그래서 6만 원을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공격 하나 볼 거예요. 7월 초에. 그러면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오면 여기는 지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지지할 때 요 5천 원이요. 지수 100을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위력입니다. 그 대신 SK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잘 지지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소부장주를 오늘 일단
이보다 좋을 수도 없는데 팔아들인 겁니다. 아침에. 파생시장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7월달 실적 나오면서 검증해 볼래요. 그러면 이걸 SK하이닉스로 바꿔보면요. SK하이닉스는 이게 30만 원이에요. 요게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절대 불가침이 75% 능선입니다. 26만 원. 이거 깨면 또 한번 SK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에서 노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갔다 해서 2, 4분기 실적 확인했는데 테슬라 실적 확인했는데 이만큼 간 게 갔다니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각 종목마다 검증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걸 현대차로 바꿔볼게요. 현대차. 현대차를 치면 이게 29만 원이에요. 현대차. 요거를 하단의 의미 있는 현대차를 딱 보시면 17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20만 원 지지해 주고요. 23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가 만약에 가려면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되냐면 현대차가 23만 원이 요날 3월 5일 30조 여러분들 이날 전 계속 귀신같이 잘했다고 봐요. 현대차 미국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환호했을 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얼마까지 뺐습니까? 17, 8만 원. 그래서 17, 8만 원은 뭔가 의미 있는 하단인데 얘가 갖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0위치하고 21선 보세요. 여기 딱 지금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만 원은 깨면 땡겨줘야 돼요. 그 실적이 요번에 쇼크 나와도 여기서 지지해줘야 돼요. 다시 18만 원 왔다면 거버넌스 게임에서 뭔가 현대차 또 관세협정에서 노이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바로 상장 안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 게임에서 전략 세울 때 현대, 오토, 에버만 집중을 해드렸거든요. 이것도 이제 게임 끝내드렸어요. 얘는 어때요? 여기 21선 이거 뚫었잖아요. 요때 요날 그러고 나서 이런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게임을 끝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끝냈고요. 그럼 현대차 그룹에서 남은 거는 솔직히 현대글로비스 이제 개인 지분 20% 아직 이제 폼 잡으려고 그래요. 요 개인 지분 20% 갖고 계신 거 그리고 오히려 뚱딴지 같이 HMM을 이제 현대차 그룹이나 H당선에서 M&A 이제 거버넌스는 얘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부산 북극 항로 옛날 이 냄새가 나요. 2,000원짜리 5만 원. 요번에 5만 원까지 렛츠고. 2026년도 6월 3일까지 렛츠고. 오히려 지수 상관없이 편하게 하실 분은 이거를 기본으로 한번 억대로 매수해도 좋습니다. 매수해갖고 카카오페이 할인이 예약했습니다. 카카오페이 할인. 그래서 국장 다시 정리하면 이제 종목살 선택하는 장이다. 그리고 파생 변동성을 명심하라.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선물을 공격할 수 있냐면요. 저는 여기 5월 23일 이 거침없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444.65입니다. 이번 고점이 422.85예요. 오늘 하루만 고점 저점이 얼마예요? 11포인트입니다. 이제 5 내지 10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21선까지는 언제든지 흔들 수 있어요. 390. 그럼 390이 환산지수는 얼마예요? 390의 환산지수. 390의 환산지수. 2900입니다. 그래서 3000 놓고 100씩 올리고 100씩 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관세 유예가 끝나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얼마나 삥을 뜯을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엄청 삥 뜯길 거라고 봅니다. 그게 상법 개정이니 여러 가지 상황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이 저는 위험한 구간이다. 7, 8, 9가.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걸 그래서 그와 상관없는 종목들. 그래서 상법 개정 거버넌스 하는 저는 HMM. 증권주나 은행주나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상업은행 국가정책에서 부산 지역 관련된 종목. 근데 부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부분 다 따블랐어요. 그리고 현회장 관련된 종목, 현대엘리베이터. 2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에서 요거를 4등분 하세요. 이럴 때 이것도 선물 제가 422.85 344.65 반이 380과 90 그러면 400을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000을 깨면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아요. 3000과 3100 사이에서 요 중식 그래서 413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파생시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분봉에 이제 10분봉 보시면 421에서 411까지 뺐다가 딱 줬어요. 415. 오늘 야간 시장에 이제부터 미국 시장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요 413자리를 절대 불가침의 자리로 축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지지가 돼야 돼요. 이게 깨면 이제 이럴 때 60몽으로 413 그리고 410이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였죠. 갭으로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5포인트씩 계단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5포인트 계단으로 내린다는 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시가상위 종목 5개나 10개를 확인하시고요. 이 그림. 이제 425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10까지 했어요. 그럼 410이 지지가 오면 405, 400, 395 이렇게 5포인트씩 내리세요. 그래서 이 올라간 게 같이 어퍼치 요게 5월 23일입니다. 이 에너지가 변동을 얼마나 주나 이게 삼성전자 실적과 SK하이닉스 실적 요 구간에서 7월 만기를 갖고 어떤 변동성 게임을 하나 요거를 숙지하시면서 7월달 장은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얘기하는 또 증권방송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호재만 쳐다보지 마세요. 파생 변동성에 바스켓 매매에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20, 30% 부러뜨릴 수 있는 장이고 그래서 빈집털이 된 종목들 중에 2차 전진이 아까 우리가 시가상이 우리가 엑셀 파동에 여러분들 이 엑셀 파동에 52주 최저가와 최고가의 10%대에 있는 종목만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가 대비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래서 대한항공 찾아드리고 SK 찾아드리는데 대한항공은 21,000원에 산 거 오늘 24,000원에 팔아드렸어요. 요 100% 올라간 건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10%대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할 건가 말 건가를 여기 CJ 대한통운 있잖아요. 이거는 하자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만 샘플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국장은 7월 달은 확인하자. 그리고 오히려 주도주나 환호하는 거는 급락해서 20, 30 부러졌을 때 잠깐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그리고 121선 평균값하고 이격이 축소됐을 때 급락했을 때나마 잠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만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서학 투자할 때 같이 설명하겠는데 우주항공 남았고 드론 관련주 남았고 이런 것들은 서학 투자 질문하실 때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